안녕하세요. 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조가 010으로 되는 걸 봤어요. 이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 이제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겸사겸사 해서 저희가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세대별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3 더하기 4를 이제 이용해서 만들어낸 그런 기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할까 궁금하시죠? 보시면은 CPU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의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CPU라는 녀석이에요. 여기 테두리를 보시면은 수많은 전선이 있습니다. 이게 전기가 흐르는 곳인데요. 코드는 이렇게 이 전기선에다가 전기를 넣기 위한 그런 형태의 기호로 만들어져요.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전기선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대부분은 32비트 컴퓨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 선이 32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CPU에서의 선은 32개 또는 64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선이 3개밖에 없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굳이 말하면 32비트 컴퓨터가 아니라 3비트 컴퓨터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3비트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 전기선은 3개씩 이쪽은 데이터선이고요. 요 파란색은 이제 명령어선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선 32개 그다음 명령어선 32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스위치를 껐다 켰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만든 이 3비트 컴퓨터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좀 볼게요. 일단 보시면은 얘가 이진수인데 우리가 10진수 읽으면 얘는 3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 얘가 010인데 요 녀석의 CPU 명령어의 그 해석기를 보니까 명령어가 이런 내용이래요. 일단 여기에 데이터선에 물려있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옮기란 얘기예요. 이게 옮겨란 얘기고 이게 옮겨라 어디에다가 0번째 공간에다가 이건 이제 공간인데요. AX라고 하는 것은 CPU 내에 있는 이제 작은 임시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레지스터라고 하긴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3을 옮겨라. 이쪽이 이제 명령어고 얘가 실질적인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드는 녀석이고요. 이쪽은 값을 설정하는 스위치인데 이 값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다 옮기는 거예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잘 머리에 그려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CPU 내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이 CPU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그래픽 카드도 이제 내장되어 있고 코어가 여러 개가 있죠. 여기는 이제 4개의 쿼드 코어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코어가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기 캐시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코어를 열어보면 이 안에 레지스터라든지 또는 ALU, CU 이런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기 역할을 하는 녀석이고 일단 계산기 역할을 하는 녀석이 이제 레지스터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이 레지스터가 걔 값을 지정한 녀석을 잠깐 담을 수 있는 공간인데 계산하기 위해서는 잠깐 담고 있어야겠죠. 이항 연산자라면 3과 4를 더하기 전에 잠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AX는 레지스터를 의미하는 건데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3을 이렇게 옮겨라는 얘기인데 자, 3을 옮겨라. 어디에? CPU에 있는 레지스터에 옮겨라. 그리고 CU라고 하는 녀석은 컨트롤 유닛인데 이제 어떤 구간을 반복적으로 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 명령에서 특정 명령을 건너뛰게 하거나 이렇게 흐름을 제어하는 녀석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저희가 이 세 가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게 CPU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내용을 좀 보면은 이래요. 여긴 4죠. 4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옮겨라. BX에다 옮겨라. 이제 4를 옮겨라. 그러면은 이제 4가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3하고 4를 일단 옮겨놨으니까 저희는 이제 뭐 하면 되죠? 더하면 되죠. 여기 이제 더하라. 뭐 그런 명령인 거죠. 물론 이게 물리적인 CPU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을 3개만 그렸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거의 30비트 컴퓨터를 써도 이런 형태의 명령어 방식으로 재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더하라라고 하면은 3과 4가 더해져서 한쪽 레지스터에 이제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더해지게 되면은 이렇게 자 7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변수에다가 또는 메모리에다가 옮길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저희가 옛날에는 CPU의 그 기능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직접 제 스위치 조작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썼었는데요. 보시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이용합니다. 자, 결국은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건데 우리가 요즘에는 번역기라는 걸 쓰기 때문에 이제 요걸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이렇게 번역기를 이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번역기를 저희가 컴파일러라고 해요. 컴파일러라고 하고 컴파일러가 제공하고 있는 언어를 컴파일 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론적으로 딱 기계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 기계의 이런 그 전기선의 상태를 그대로 만들었던 그 셜이 있었다면은 그때는 이제 이걸 실행 코드 또는 기계어라고 하고요. 이게 1세대가 되겠죠. 1세대에서 번역기, 컴파일러라고 하는 번역기를 이용하는 녀석을 3세대라고 하는데 중간에가 또 있어요. 이거는 이것과 의미는 같은데 이 명령어는 이제 010 다시 가면은 실행할 수 있는 스위치의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숫자 형태를 표현했다면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번역기를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 번역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이걸로 작성하다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숫자 형태가 아닌 기호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을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이때 사용됐던 번역기가 어셈블러인데 이때 move AX, move add 이거는 뭐냐면은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죠. 기계가 내장되어 있는 기능을 우리는 어셈블이라고 하는데 문자로 되어 있는 녀석을 이렇게 번역해 준 녀석을 썼었어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010을 직접 쓸 필요 없잖아요. 이게 더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기억하기 쉬우니까 이런 걸 썼다가 번역하면 되는데 거의 치환 수준이잖아요. 자, 이런 형태의 그런 번역기를 썼었고 그 번역기가 어셈블리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 번역기를 우리가 어셈블러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때 어셈블러가 이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어셈블리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어셈블리어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코딩을 작성하다가 이 녀석이 하다 보면 어때요? 아, 요게 더하기잖아요. 요 더하기. 이렇게 명령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얘가 뭐다? 덧셈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만들 수 있으면서 기계적인 내용을 숨길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의 번역기가 또 등장을 했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컴파일러. 이 컴파일러는 좀 더 성능이 좋은 번역기다 보니까 요 녀석을 조금 더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 하냐면 고급 번역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은 이제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방식의 언어, 저급 언어로 말하기도 하죠. 로우한 언어다. 이렇게 기계적인 언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얘는 기계적인 냄새가 풍기지 않죠. 논리적인 수학 형태의 어떤 기호를 가지고 있고 얘가 번역기를 돌리게 되면은 기계 형태의 어떤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긴 한데 어쨌거나 얘는 기계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기계가 어떤 스위치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논리적이라고 말하죠. 반면에 얘는 번역기에 쓰긴 하지만 이 기계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어셈블 기능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기계가 어떠한 기계를 사용하는지 또는 기계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아야만 하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호를 썼을 뿐이지 거의 얘와 동일한 형태의 그런 코드를 만들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면서 세대를 나눠서 얘기하기도 해요. 이걸 1세대 언어, 이걸 2세대 언어, 이걸 3세대 언어. 얘도 저급 언어, 그다음 얘를 고급 언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이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이것을 저급 언어로 말하고 얘를 고급 언어로 말한다면은 고급 언어가 뭘 뜻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컴파일러라고 하는 번역기를 이용하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고급 언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이제 번역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번역기를 저희가 구해야 되겠죠. 저희는 자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거기 때문에 자바 번역기를 다운로드 받아서 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